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먼저 보시죠. 변재일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30년 동안 그 관료를 하면서 풍부한 식견, 경험,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참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저는 과학기술자로서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변재일 의원님 늘 건강하십시오. 김영식 의원님, 저를 지목해서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상임위원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청년 미래 세대한테 우리는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항상 고민하고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변재일 의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7대에 국회에 입성하셔서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관록의 5선에 빛나는 정치인이신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은 선출직 아닙니까? 네. 선출직이기 때문에 유권자로부터의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충청부도 청원군에서 출마했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농업군이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 전략단지를 발전시키겠다. 네.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공약일 수 있는데 그런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있는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첨단 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아, 변재일이는 뭔가 하는구나. 약속한 대로 하는구나. 네. 하는 신뢰감을 준 것이 네. 그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네. 또 정치적 통합이라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네. 제가 오선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께도 신뢰를 받고 계시지만 당 내에서도 정책 통으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하다 잘 안 풀리면 변재일 의원을 찾아가라라는 말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의정활동 기간에 당 내에서도 중요한 보직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정책위의장, 정책연구원장, 또 비대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당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요. 이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비행기가 떴으니까요. 최소한 제 나이만큼 47년 이상은 계속 소음 피해를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뜰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라고요.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소가 임신만 하면 낙태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자다가 계속 깨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은 살 수가 없고 소도 키울 수가 없고.
우리 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피해 보상도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거든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군 사격장이나 군 비행장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은 그 소음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청주시의 청주국제공항도 민군 복합공항이다 보니까 전투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땠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살아봤어? 안 살아봤으면 말하지를 마라. 네네.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군용 항공기가 뜰 때마다 소음이 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져요. 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집값이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죠. 네. 재산상의 손실도 보고 자기 개인적인 삶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군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통과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힘들었죠. 네. 국가 안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져야 되느냐. 국가 안보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부담은 국민 전체가 한꺼번에 져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를 계속 설득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너무나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런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야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동안은 그 피해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다 할지라도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서 매년 그 가구별로 다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죠. 네. 아마도 이 법안 발의하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통과까지 시켜주신 의원님 덕분에 지역민들이 훨씬 더 좀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실제 법을 적용 과정에서 같은 불안하게 살면서 앞집은 보상받고 나는 보상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 간에 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네. 피해 보상을 한다면 순수하게 과학적 통계 자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문사회적 특성을 감안해서 자연불학 단위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떠냐. 네. 이런 것들을 정부 측하고 논의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민간 항공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비해서 군용 항공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지 김해공항 같은 경우 거기에 민간 공항이 다 분리돼 가지고 뭐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거기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로 인하는 방음 시설 지원비는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 불합리하지 않아요? 네, 네. 언뜻 들어도. 네. 그렇네요. 그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정부 끝까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의 지역구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주와 오창은 10분이면 오고 갈 거리예요. 근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청주시와 청원이 통합되었지만 심각한 교통난 때문에 주민들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시느라 설계 변경 등 다소 사업이 지연됐다고 들었는데 개통 때까지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펼쳐주시길 지역 주민으로서 응원합니다. 의원님의 공약이셨죠. 또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무심동로와 오창 IC를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많았죠. 이게 이제 청주시라는 것이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청주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교통망이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있었지 네. 청주시와 청원군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상당히 약했어요. 네네. 그래서 청주시와 청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청주시 상당구의 무심동로 쪽에서 네. 청원구의 오창 쪽으로 4차선 정도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도로가 청주시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네. 청주시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청주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돼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하면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리를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청주시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켰어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면은 일단 건설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제 새로 도로가 나면은 자동차 도로가 쫙 지나가는데 내 마을 앞은 지나가기만 하고 나는 거기에 올라타거나 내려오는 길이 없다. 아, 우리 동네 진출입로 하나 해달라. 네. 이런 요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진출입로도 설계해서 다시 넣고 네. 그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죠. 네. 금액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들 얼마에 한다고 그러더니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어?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하자. 또 기재정부에서 또 타당성 줘서 개조사를 나와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많이 지연됐죠. 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네.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는 또 정부를 설득해서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 지난하죠. 네. 이 무심동로랑 오창이 이어지면 기대할 수 있는 그 예상되는 기대 효과가 어떤 걸까요? 상당히 크죠. 예, 무심동로와 오창 IC를 연결한다는 것은 중부고속도로 오창 IC에서 직접 청주시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겠다 소리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청주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30분 정도는 시간 단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아마 그대로 쭉 뻗어나가는 경우에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또 오창 IC에서 서울에서 청주로 오는 차량들이 과거에는 서청주 IC에서 네. 그 청주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청주 IC가 항상 혼잡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오창 IC에서 나와서 3차 우회도로를 타고서 청주시 전체를 퍼져나갈 수 있다면은 구태 서청주 IC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서청주 IC가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소통되겠죠. 그런 간접적 효과도 상당히 큰 도로가 이 도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청주로 오가는 다른 지역 분들께도 아주 좋은 영향이 있네요. 그럼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가 2014년에 청원군과 합해지면서 이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이 됐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심리적, 물리적으로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도 있거든요. 통합 청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의 청주시라는 것은 무심천 중심의 청주시였습니다. 네.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도 동청주, 서청주 나눴는데 청주정은 통합이 되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네. 미호강 중심의 청주시로 가자.
그 미호강 중심을 청주시의 중심 하천으로 하고 미호강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청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미호강 개발 프로젝트를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상당히 힘들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가하천이거든요. 금년도에 기후변화에 인해서 홍수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호강 오송에 대참사가 있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재난을 막을 것인가. 네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하죠. 네. 하천이라는 것은 재난 방지가 일반 목적이니까 그 하천 주변을 효과적으로 개발해갖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레저 공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더 발전하는 청주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 결정하셨습니까? 박대출 의원 잘생겼죠? 박대출 의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제가 박대출 의원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